살아보세요 본부장. 더우름에 신경합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?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외출하거든요. 외출하는데 갑자기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찍습니다. 제가 그 본사 사업 설명회를 수십 번은 갔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,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 설명회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와서 고민하는 게 제품은 검증이 됐냐, 회사는 어떠냐, 이 회사는 안 망하냐,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창업을 할 때도 뭐 식당 가서 음식 먹을 때 다 검증됐나요? 그죠? 아니야,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딴 길로 빠지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할게요.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냐면 다이렉트예요. 다이렉트. 자, 제가 만약에 회사에다가 뭔가 안건을 하고 싶을 때 제가 회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말하는 사람이야.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야, 저 여자 대단하다 그 생각 안 드세요? 아니 그거예요. 지금까지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샴푸나 치약 살 때 소비자였잖아. 소비자. 근데 다이렉트에 다이렉트. 내가 생산자이면서 유통업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멋진 일이 어딨어요.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. 제가 1년 지금 몇 개월이야? 한 1년 한 2개월?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품, 회사 이건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. 교원이라는 회사가 우리 회장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?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뭐냐면 화내는 거 아니에요? 화내는 거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 것 좀 알자.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 거 저도 요즘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예전에 들었던 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자, 여러분 얼마 벌려고 지금 일을 하세요? 전 사실은 한 2, 300만 원 정도는 저 지금 이 일을 안 해도 벌 수 있어요. 제가 요즘에 뭐 일자리 알아보면 저 몸 되게 튼튼하고 하루에 12시간 뭐 한 15시간도 일할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한 달 사업 8천이에요. 또 어떤 분들 끄겠지? 야, 쟤 또 황당하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. 이럴지 모르지만 좀 들어보세요. 그럼 뭐냐면 바람으로 치면 바람개비를 돌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비행기를 띄울 만한 거를 좀 하겠다는 거잖아요. 저는 그거거든요. 비행기를 띄우는 거. 바람개비를 돌리는 게 내가 한 달에 2, 300 버는 게 바람개비를 돌리는 거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렇지만 저는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여러분 비행기가 뜨려면 시속 300km로 달려야 된대요. 그럴 때 활주로의 길이는 1.8km가 돼야 된대요. 그럼 뭐예요?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. 비행기가 막 300km로 달리는데 활주로가 10m야. 못 뜬다는 거죠. 활주로는 1.8km야. 그죠? 근데 비행기가 100km로 달려. 못 뜬다는 거죠. 여러분 지금 비행기를 뜰 만한 그걸 하고 있냐는 거지.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제가 빨간 펜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. 저 엄마가 너무 이뻐. 괜찮아. 어머니 빨간 펜 선생님 하시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. 저랑 이 일 좀 같이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 일을 못해요. 외국년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했네 제가. 그죠?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딱 들으면서 기분이 좀 안 좋죠.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는 이런 일을 못한대. 그럼 난 자존심이 없어? 저 자존심 없을까요 여러분? 자존심 없게 생겼나요? 자존심 엄청 강해요. 근데 자존심이라는 거가 어떤 건지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버려지는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. 자존심은 남을 신경 쓰는 거래요. 남 신경 쓰는 거. 자존감은 내가 나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. 난 뭐가 돼도 될 사람이야. 이런 게 자존감이라는 거죠. 자,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현대 정종 회장님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돼. 그래서 이분이요. 은행장도 아니고 은행이 지점장 집을 매일 새벽마다 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제발 대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굽신거렸대요. 그 사람들이 아니 회장님 그래도 회장님인데 은행장도 아니고 지점장한테 그러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?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자존심이 나는 지금 자존심이 중요하냐? 대출 받아서 회사가 크게 성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? 자 그러면 정종 회장님이 자존심을 너무 중시 여기는 분이라 저기 지점장 안 찾아갔어. 그럼 오늘날의 현대는 없었다는 거죠. 여러분 서대문연구소 가보세요. 자존심은 그만두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일본이랑 싸웠던 우리들의 그 조상이라고 그러면 선조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제가 신경한 거예요. 아니면 미치코였을까요? 미치코. 그죠? 아니 우리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분들은
여자들은요, 여자 독립운동가들은 다 성구문까지 당했대요.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걸로 끝나겠어요? 수치스러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좀 이따가 뭐 유관순에 관련된 영화가 나온다는데 전 그 영화 꼭 보려고요.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? 내가 과연 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. 제발 좀 아세요. 그죠? 알았으면 딴 거 없어요, 여러분? 여러분이 특별하게 필요한 게 없다고요? 내가 그냥 칫솔, 치약, 샴푸, 로션, 세제, 내가 필요한 집에 있는 생필품, 이 집에 있는 게 다 여러분, 다 돈이 되는 거예요. 다 우리가 소비하잖아. 다 사온 거잖아요. 그런데 내가 이 사오는 거를 유통 마진을 너를 줄게. 다이렉트 소비를 너를 줄게.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유통 회사들이 유통 마진을 갖고 돈을 번다고요. 제가 말했죠. 대형마트 28.87%, TV 홈쇼핑 35에서 50%, 인터넷 10에서 20%. 그거를 니들이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다이렉트. 그죠? 보험도 왜 힘들어요? 다이렉트가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. 뭐든지 다 다이렉트가 많기 때문에.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자존심 때문에 회사, 제품 그게 중요해요? 아니라니까요. 우리도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못해. 그죠?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 150, 200만 필요하신 분들은 안 해도 돼요. 저는 그 돈은 제가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벌 수 있어요. 그런데 내 인생에서 60, 70, 80까지 돈을 벌어야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전 싫은 거예요.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. 자, 중국에 항우가 맞을 거예요. 항우라는 사람하고 한신이라는 사람은 자존심과 자존감에 아주 대비되는 그런 두 사람이 있는데요. 제가 설명하자면 항우는요. 전쟁을 8년 동안 70번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. 단 한 번도. 대단하죠. 그런데 자기의 부하였던 유방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첫 패배를 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. 졌지 뭐. 위기에 놓인 게 아니고 졌어요. 져서 자 저기서는 막 유방의 군대가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. 근데 저 뒤에는 강이야. 그죠? 진태양난이죠. 그런데 기적같이도 그 강 쪽에서 부하들이 배를 타고 온 거예요. 자기들의 왕 항우를 구하기 위해서. 그래서 왕이시여 얼른 배에 오르시오. 오르시면 바로 이 강만 건너면 우리나라입니다. 라고 했는데 항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난 전쟁에서 8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. 그런데 내가 지금 전쟁에 지면 내가 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진 걸 알 거 아니냐. 나는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. 어떻게 한 줄 아세요? 자살했대요. 31살에. 자, 중국의 시인 두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을 하는 사람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지. 지면 다음에 이길 국리를 하고 그걸 짜면 되는 거지. 거기서 자살을 하냐. 항우가 그때 한 번만 참고 돌아와서 전쟁에 대해서 이길 모색을 했다라고 하면 중국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라는 말을 했지만 항우는 어때요? 그 자존심 때문에 31살에 자살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. 한신은 거지예요. 거지. 거렁뱅이래요. 근데 항상 긴 칼을 차고 다녀.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막 그 깡패들이 야, 너 나랑 싸우자. 너 싸워. 칼 빼. 그러면 나는 싫어.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. 막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.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제가 어떤 되게 좋아하는 분의 강의를 들었더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걔네들이 막 한신한테 싸우기 싫으면 네가 내 밑에 가랑이를 지나가라 해가지고 한신은 그 가랑이를 기어서 지나가면서 싸움을 피했대요. 그래서 그 사람은 거렁뱅이 그리고 사타구니 무사 이걸 되게 유명하다는 거죠. 근데 나중에 이 항우를 이긴 유방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. 이 한신이. 그래서 큰 전쟁에서 공을 세운 다음에 유방이 부하 3명한테 나라를 하나씩 맡기면서 왕이 되라고 했는데 그 한신한테는 초나라를 줘서 결국은 그 거렁뱅이 사타구니 무사인 그 한신은 초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. 대박 아니에요, 여러분? 근데 한신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거렁뱅이던 시절에 자기한테 밥을 줬던 사람들은 찾아가서 아주 천금으로 은혜를 갚고 자기한테 가랑이로 지나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? 다 칼로 싹 패 죽여버렸을까요?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. 저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한신은 다 자기 부하들을 삼았다는 거죠.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. 난 남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를 못해. 자존심이죠. 전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
그런 일을 못해 했던 그 사람을 제가 수년 동안 계속 지켜봤거든요. 머리 질끈 묶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전 그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. 어떤 성장이라는 게 없더라고요.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. 뭔지 아시겠죠?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자존감. 그래,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짜리일 것 같으세요? 얼마짜리? 누가 그러더라고요. 1,000억 규모의 회사에 있는 회장의 자존심은 1,000억이고 1조 규모에 있는 회사의 그 오너의 자존심은 1조인 거다. 여러분 자존심 누가 얼마에 살까요?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명품이 돼야 되고 내 자존심의 값어치를 내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보세요. 어제 제가 제품 강의했거든요. 본사에서. 근데 이제 마이크가 막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전 누군가가 와서 막 마이크 손을 봐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손을 안 봐주는 거예요. 근데 우리 권주영 리더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마이크가 꺼지면 한 두세 명은 달려가시는 것 같아. 마이크를 이렇게 얼른 빨리 살리려고.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나도 빨리 내가 말하다가 마이크가 꺼지면 하여튼 한 명이라도 뛰쳐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좀 교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.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 있게 우리 한번 이 사업을 해보자고요. 지금 현실을 둘러보면 남편분들하고 얘기해보세요. 현실 점검. 자기는 노후가 돼서 나랑 해외여행도 가고 나 멋진 옷도 사주고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 결혼할 때 집 한 채씩은 턱턱 사줄 수 있고 우리 그 정도 살 수 있지? 라고 물어보세요. 그렇다고 대답하는 남편하고 사시는 분은 정말 행복한 거고요. 대부분은 그냥 너무 낙천적이던가 미래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가 애들한테 책을 진짜 많이 사주잖아요. 책도 읽으라고 하고 안 사주고 안 읽는 분들 오늘부터 서점에 가서 한 권이라도 한번 보세요. 벌써 1900년도에 2000년도에 오늘날의 세상을 얘기를 했고요.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. 여러분 교통사고 나죠.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? 교통사고 되게 많이 나는 곳이라고 되게 표지판이 써 있어요. 사고가 한 번 났는데 거기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얘기했을까요? 거기서 접촉사고가 그 한 20몇 번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법칙이거든요. 20몇 번이 일어나면 거기서 대형 사고가,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생긴대요.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. 그런데 그게 또 몇 번 쌓이면 사망사고가 생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,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, 그 자리에서는 많은 접촉사고가 일어났고, 그죠? 그러다가 그게 중상으로 번지고, 그게 사망으로 가는 것처럼, 우리 인생은 꼭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.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시고 신문을 한번 보세요. 신문에서, 세상에서 통계가 신문 내용이 어떤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지. 노동력의 20%밖에 필요하지 않다. 우리나라 실업률이 이제 최대치고 부익부 빈익빈이 어마어마하다.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. 앞으로 노동력의 20%밖에 필요하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노동력은 과연 그 20%에 들어가는 노동력인지, 난 일하지 않아도 돈은 다 들어오게끔 그 구조를 다 만들어 놨는지,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, 어떻게 하자고요? 큰돈 벌자고요, 여러분, 큰돈.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? 비행기가 300km로 달려서 1.8km의 활주로를 달려야 그래 하늘로 붕 뜨는 것처럼 우리가 1, 200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잖아요. 얼마 벌고 싶냐면 500이라도 1000이라도 그럼 달려야죠. 50km 달리면서 언젠간 뜨겠지. 그죠? 그리고 나는 막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짧아. 1.8km는 달리라잖아요. 그죠? 그래야 비행기가 뜬다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이따 저녁에 또 한번 여러분 방문할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잘 살아보세. 잘 살아보세.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.